자, 25번부터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죠? 25번, 26번입니다. 선도고등학교 시험지인데 문항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다 풀어서 만점 맞고 막 이런 거 밖에서 원하지 않는 거죠. 상대평가니까요. 어, 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풀면 그냥 1등급 받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25번 300개의 다항식을 4차식인데 보기차식이죠? 4차식을 쭉 300개를 써놨습니다. 보다시피 1부터 상수항 보면 4차항, 2차항은 똑같은데 상수항을 1부터 300까지 마이너스 1부터 그죠? 이렇게 300개의 다항식을 써놨는데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x에 대한 1차식 2개와 2차식 1개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은 n개다. 이 n개의 다항식의 상수항을 a1부터 an이라 할 때 그 상수항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코가 막혀서 그냥 코가 맹맹하네요. 자, 일단은 뭔가 규칙을 찾아야 할 텐데 규칙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선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를 하나 잡아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뭐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우선 되죠.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자, 요걸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t를 돌려줄까요? t를 돌려주면 x로 바꿔야죠. x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는 더 이상 안 되고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는 자, 보시면 요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적합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x에 대한 1차식 2개와 1차식 2개 보이시죠? 2차식 1개의 곱으로 2차식 1개의 곱으로 정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게 요 시기 그러니까 이 2번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때 상수항을 A1부터 AN이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A1은 마이너스 2인 거죠. A1은. 이해가시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하는 거, 이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냐면, 요 2가 1 곱하기 2고 그들의 차이가 얼마냐면 여기 1인 차이가. 그러니까 2 다음에 3은 안 되고, 요 2가 선택된 이유는 얘가 1 곱하기 2이기 때문이죠. 3은 안 되고 2 곱하기 3이 그 다음에 후보일 거예요. 3 곱하기 4가 그 다음 후보일 거고. 왜냐하면 이들의 차가 어쨌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다음 후보인 2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6일 때를 3번이라고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일 때예요. 그럼 얘가 일단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곧바로 이제 쓰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적합하진 않아요. 결론은 차이가 이렇게 차가 1이 난다고 해서 즉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데 얘는 탈락이잖아요. 그럼 3, 4는 어떻게 될까요? 3, 4도 한 번만 더 해보면 지금 뭐이 번호가 별 의미가 없군요. 번호가 별 의미가 없고 요거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능한 후보인 t제곱 플러스 t 얘는 2, 3은 6이니까 3, 4, 12를 이렇게 써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 자, 이것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규칙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됐던 거하고 안 됐던 거를 보시면 얘는 이제 가능했잖아요. 얘는 오케이고 얘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보자 보자. 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첫 번째 거는 가능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안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가능했잖아요. 합차 공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얘네들이 요 2하고 3 얘네들이 안 됐던 이유는 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다음에 완전 제곱수 1 다음에 완전 제곱수는 4잖아요. 4.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다음 거는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t제곱 플러스 t. 자, 여기 앞에는 1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4인데 여기는 이제 4 곱하기 5잖아요. 4 곱하기 5.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자하 요거는 그대로 두지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앞에 거는 그대로 있지만 뒤에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요거 봐라 요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규칙을 봤더니 그럼 뭐예요? 규칙을 보니까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 제곱수 다음에 앞에 있는 플러스 완전 제곱수 앞에 뭐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걔보다 1이 더 큰 게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면 4 다음에 1, 4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9가 있죠. 1, 4, 9. 9는 어때요? 그 앞에 1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0이.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0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10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해 가세요? 좀 거꾸로 가볼까요? 그렇다면 언젠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17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뭐냐면 얘는 이제 이 17과 16, 4, 4, 16을 곱했을 때 얘가 300보다 작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얘는 6, 7, 42, 102에다가 7, 1이니까 어때요? 이거는 합하면 272니까 300보다 작죠? 그래, 요 다음 거는 안 되겠네요. 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10, 17 곱하기 16. 그러니까 272. 이게 이제 마지막. 자, 여기는 생략하고요. 여기는 생략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네 가지를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제 걔네들의 뭐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 그러니까 상수항을 모두 더해라. 더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얼마냐면 모두 다 음수니까요. 마이너스를 빼내면 그러니까 제대로 써볼까요? 이거 잠깐 지우고 그러니까 4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만 가능하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2 더하기 20 더하기 그죠? 90 더하기 27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자 90, 362, 382, 384 그러니까 마이너스 3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자, 볼까요? 어쨌든 뭐 식이 되게 정말 재수없게 생겼지만, 그래도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가 중군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D를 쓰면, 2n 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요거의 뭐죠?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를 하는데 4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하고 4는 지워버리고요. 얘하고 얘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n-11의 제곱에다가 n-1의 제곱. 자,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척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니까 모두 제곱으로 돼 있어서 합차 공식을 써서 조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n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요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안에 있는 걸 먼저 좀 곱하겠습니다. 지수 법칙 쓰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2n 제곱에다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3n인가요?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입니다. 얘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2n 제곱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2n 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조금 길지만 2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에다가 이번에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3n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긴 여기 사라지네요. 어쨌거나 얘가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근이니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첫 번째 괄호 얘가 0이 될 때는 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알파 n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때는 요 k 중심으로 표현하면 k는 4n 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이 되고 또는입니다. 또는 여기 또는 이거 또는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는 k는 13n 마이너스 11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몹시 불편해 보이겠지만 그냥 이런 거죠. k 대신에 y 쓰고 n 대신에 x 쓰면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y는 13x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1차 함수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또는입니다. 또는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이 2차 곡선과 직선이 되는 것이죠. 2차 곡선과 직선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연립을 좀 해볼게요. 이제 K를 잠깐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다 필요할 거니까 K를 소거해서 정리 좀 해보면 4n 제곱 마이너스 26n 마이너스 26n 플러스 22는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2n 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은 0이니까 요게 2하고 1, 그 다음에 11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1하고 1하고 n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자, 이 만족하는 n이 1하고 2분의 1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2차 함수잖아요. 요 2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K축이고요. 이게 N축일 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도 직선, 기울기가 13인 직선이 그려질 텐데 그게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의 값이 얼마고 1이고 요 하나의 값이 지금 2분의 11이라는 뜻이죠. 상황 이해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하나만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앞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경험했잖아요. 요렇게 요것만 선택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방정식의 의미상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이 2차 곡선도 되고 직선도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 말고 얘도 계속해서 다 되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돼. 또는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K는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것만 선택하면 이것 증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말고 이 참수 값이 여기쯤에 어디 가서 선택을 이렇게 증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만 되면 그냥 여기서 여기 1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러면 게임이 끝날 텐데 그래서 어때요?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왜?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프가 착, 착, 착 이것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n이 1이고 여기가 아까 2분의 11, 즉 5.5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한 개죠, 한 개. 그런데 이 개수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부분도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출발 자체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마침 교점이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n이 1이다. 여기가 아까 봤지만 n이 n은 자연수인데 5.5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우선 편의상 잠깐 써놓겠습니다. n이 자연수인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증가해달라는 겁니다. a 알파 n 플러스 이 마이너스 알파 n보다 이 차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1번은 알파 1이니까요. n이 1일 때라서 편안하게 값이 2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자, 알파 1은 2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2고 여기다 대입해도 2고요. 왜냐하면 교점이니까요. 1번은 이렇고요. 자,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선생님이 이 기출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정답이 8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답을 봤는데 이거 선생님 생각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왜 틀렸냐면 이 그 가능한 점들을 다 표시를 해보니까 증가하도록 세보면 그게 8개가 안 나오고 2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요거 선덕고등학교 학생은 이걸 보고 나서 혹시 기억을 한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출제한 선생님한테 가서 답이 얼마냐를 물어보시고 답이 2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의의를 한번 근데 뭐 지나버린 거라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이 그래프 상황에서 그 점들을 구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직선을 위에다 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 값을 직선이 아까 뭐였더라? 직선이 13n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k가 2차인 거, 4n 제곱 그쵸 위에서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 이렇게 해놓고 나서 n 값에 따라서 그 값을 조사해 보면 자,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계산했지만 여기 2하고 2로 동일했잖아요. 1번에서 풀었잖아요. 그죠? 음. 그다음에 알파 2가 2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3, 4, 5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알파 2가 영향을 끼칠 거예요. 2를 계산을 해보죠. 2 넣어보면 여기는 자 지금 뭐 별다른 계산이 아니고 여기다 2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2 넣어보면 26에서 11 빼니까 얼마냐면 13인가요? 13 그죠? 그 다음에 알파 2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밑에다가 2를 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26 플러스 11이니까 여기는 그쵸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1인가요? 1? 그쵸 1이네요. 1 그죠?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곡선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텐데 그 다음에 쭉쭉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알파 3이 여기가 8이 나오고요. 여기가 28이 나와요. 알파 4는 23이 나오고, 그다음에 41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를 계산하면 46이 나오고, 여기는 54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봐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답이 8개라고 제시된 그 풀이는 요거 3개만 보고 둘, 둘, 둘 이렇게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8개는 말도 안 되는 게 이 3개만 봐도 28일 때 23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감소하잖아요. 그쵸? 8 보면은 이렇게 8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이 상태에서는 또 여기서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 셋만 본다 하면 8로 출발했을 때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있고요. 28로 출발하면 23은 못 가니까 41로 간 다음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만 보면 6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이때 이 세 가지만 보면 6가지가 답이고, 그러나, 문제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1은 안 돼요. 1 안 되고, 자, 이 출발해서 13 가는 건 한 곳밖에 없고요. 13에서 8 안 돼요. 그러니까 28로 가야 돼요. 28로 가면 28에서 23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41로 가고 2가지.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야, 가를 만족하는 거면, 가를, 가를 고려하면 정답은 2가지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풀입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면 누군가가 구해놓은 답이 8이라고 하는 답이 있고, 이것도 뭐 선생님일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제시한 거면, 그저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귀찮고. 어쨌든 선생님은 2가지입니다. 왜 2가지인지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거든요. 여기 2, 그 다음에 13, 빼박이죠?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8 못 가요. 증가해야 되니까 요거 빼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23 못 가요. 증가니까 여기로 가야 돼. 빼박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니까 2가지다. 예, 이게 가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정답은 8로 제시돼 있어서 몹시 불편합니다. 주변에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 제 생각이 틀렸다면 누군가가 이 강의를 보면 저에게 카페상에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A4, A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값 A4, A5의 최대값은 이렇게 더하는 게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95가 정답이고요. 그죠? 95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A8의 값을 구하세요. 조사해서 A8 구하면 163인데 이것도 뭐 네, 제시된 답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증가하도록 해서 대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23년도 선덕고등학교 시험 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4년 거가 구해진다면 그때 또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선덕고등학교 시험지가 무척 어렵긴 한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부교재를 공부하고 보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재를 조금 이렇게 조금 살짝 변형해서 내는 거라서 그냥 보면은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부교재를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익숙한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